안녕하세요. 검신사랑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검시대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GTX-D 예타 면제 5호선 조기 착공, GTX-D 5호선 게시판, 5호선 연장의 BC와 건폐장 플러스 차량기지 이전 문제. 쭈꾸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최근 5호선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건폐장 플러스 차량기지 이전이 5호선 예타 값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까지 5호선 연장에 있어 건폐장 플러스 차량기지 이전은 필수값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1. 김병수 김포시장의 건폐장 이전 합의. 모두들 잘 아시는 사실이겠으나 김병수 시장의 김포시장 당선 후 건폐장 이전을 받아들이면서 5호선 연장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게 됩니다. 2022년 11월 11일이었고 같은 날 김포 한강2 콤팩트시티 발표되며 5호선 연장의 기대치는 폭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김포시까지 연장 방화역 김포를 위한 업무 협약 이렇게 된 거죠. 서울특별시청 6층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포. 이날만 해도 지금쯤 삽들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이전 정하영 시장은 건폐장 없는 5호선 연장을 수년째 외치며 제자리 걸음 중이었습니다. 2. 5호선 방화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2018년 6월부터 서울시. 오래된 자료가 되었습니다만 8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자료라 생각됩니다. 우선 노선이 대광의 조정안이 나오기 전 김포시안과 거의 동일하며 국토부 조정안과도 검단지역 100일을 제외하면 역시 유사합니다. 심지어 유일하게 경제성을 충족한다는 민간의 제안도 거의 동일한 선형입니다. 보고서의 목적 자체가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을 상정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론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출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한강 시내폴리스, 인천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 장기지구를 지나는 노선과 방화 차량 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같이 이전한 경우인 대안 2-2안이 BC 0.81로 가장 높은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서울특별시 본 사전 타당성 조사는 지하철 5호선의 연장 자체보다는 방화 차량 기지 및 건폐장 부지 이전 수익에 의해 경제성이 좌우된다는 점이 조심스러운 대목이다. 현재 방화 차량기지 및 건폐장 부지의 매각에 대한 서울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사업의 경제성을 산정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조사는 방화 차량기지의 매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좀 믿으세요. 유유. 5호선 경기도 연장 및 방화 차량기지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서 이런 건가 봅니다. 3. 건폐장 이전 없이 BC값 안 나온다. 2019년 9월 홍철호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당시 홍철호 의원도 서울시 사타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동일한 이야기를 했고 BC에 포함된다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시 불필요한 건폐장을 왜 라는 여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신문 2019년 9월 4일 홍철호 의원
권폐장 이전 없이 5호선 연장 B씨값 안 나온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경기 김포시 의원은 지난 3일 김포시 구례동 지역 사무소에서 지하철 5호선 및 지역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에 연장하려는 권폐장 이전을 빨리 공론해야 한다고 주장. 4. 권폐장 이전 비용 관련. 권폐장 이전 비용 분담은 24년 1월 중대안 발표 당시 대광위의 제안사항입니다. 이전 건설 비용 관련 부지를 제공하는 김포는 4. 그렇지 않은 인천은 6으로 하는 대광위 권고사항이었고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하 권폐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 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건설비 부담액 상한 및 분담 비율은 인천 6대 김포 4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세부 이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확정한다. 뉴스 1 2024년 1월 19일. 5. 권폐장 위치. 현재 방화동에 위치한 권폐장들은 올림픽대로 서울시라는 위치 덕에 매우 영업적으로 매우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역시 입지인 것과 같은 이치겠지요. 많은 분들이 권폐장을 김포의 깊숙한 곳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 깊숙한 지역은 반갑지 않은 입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화물차의 김포 관내 이동이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후는 모두의 상상력에 위치하게 되겠지요. 6. 의문점. 그래서 중재안 이후 3년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김포는 권폐장 이전 부지를 선정해 두었나? 방화동의 폐기물 업체들과 물밑 협의는 되었는가? 입지 관련 함구는 전략적 행동이 맞는가? 설마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만 현재까지 언론 기사들은 어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신속 예타든 아니든 하루라도 빠른 예타 결과의 발표만이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 의문, 고통, 의심, 증오들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추가로 권폐장에 관한 짧은 생각도 링크해 봅니다. 링크 달아주셨습니다. 네이버 카페입니다. 권폐장에 대한 짧은 생각,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김검시대. 고수님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1. 권폐장 별도 사업으로 하느냐. 2. 한 사업으로 다 묶느냐. 이 부분을 조율 중이란 얘기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저한테 전달이 왔습니다. 늘 녹취본을 전달하시니 사실인 걸 확인하고 글을 올려왔습니다. 권폐장 이전은 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KDI 중재안 노선 예타 조사와는 별개입니다. 그것 때문에 KDI 예타 조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란 거죠. 예타 조사는 6월에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못 잡으니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인천이 60% 공동 처리 조건으로 100일 추가된 중재안 노선으로 확정했더니 인천이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고 하네요. 1. 위 글은 권폐장 이전과 5호선은 별개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2. 권폐장 이전 건설은 비용이기도 하지만 서울 권폐장 부지 개발은 사업의 수익이기도 합니다. 3. 6월에 예타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란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신속 예타는 되지도 않는 소리다 라고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4. 인천의 권폐장 건설 비용 분담이 100인력 추가가 서로의 조건인 내용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1. 관계기관에서 하는 말이 검폐장을 별도 사업으로 두느냐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두느냐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 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2. 검폐장은 재정 확보가 핵심이고 즉 예타 과정에서 검폐장 위치 등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서 예타는 예타대로 진행하는 거에는 걸림돌이 아니라 검폐장은 별도 사업으로 할지 한 사업으로 할지 방향을 못 정한 거임. 3. 신속 예타 기간 자체가 개소리란 건데요. 6월 1차 점검회에서 결론은 났을 거란 의미입니다. 예타 마무리를 지연한 거란 뜻이고요. 예타 마무리까지 정식 예타 기간인 게죠. 중재안으로 내놓을 당시 인천 100일이 추가되고 검폐장 공동처리 비율 60% 인천이 해결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건 저도 많은 시민들도 다 인지하는 부분입니다. 관계기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검폐장 이전 유무에 따라 예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면 당연히 더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겠지요. 근데 첫 번째 이야기가 사실이면 두 번째 방향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됩니다. 1차 점검회에서 결론이 났다면 신속 예타기간이 개소리라는 말씀은 역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쭉 주장하셨던 대광이가 자료도 제대로 안 줬단 말씀도 역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위 인용 기사를 보시면 100일 추가 및 검폐장 시설 비용 60%는 중재안 관련 열거된 내용입니다. 인천이 검폐장 시설 비용 60%를 부담하기에 100일역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과하게 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점검회의에서 결론이 났으니 보완을 맞추느라 그 난리인 거죠. 100일역 추가 항의안이 검폐장 인천이 60% 비율 책임지며 사업비 해결하는 거라 확인했어요. 자꾸 100일과 검폐장 인천 책임 비율 60% 나누지 마십시오. 묶어서 중재안 나온 거니 제대로 된 자료 안 줬다 확인한 시점은 2024년 11월 17일이었습니다. 쭈꾸미님 그 외에 궁금한 건 대광위에 질의하시죠. 저한테 확인받지 마시고요. 저는 제 선에서 확인드린 게 답니다. 그 이상 궁금한 부분은 대광위에 확인하십시오. 시민들 커뮤니티에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이미 100일역과 검폐장 상관관계는 제가 100일역 중봉 환승 특혜 거품물 때 저 나름대로 확인했고 나중에 들이밀 것도 있고요. 개인 소유의 검폐장 이전 부지 부담을 김포시와 인천시가 분담하려는 대광의 생각 자체가 실행 가능한 방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대광의 취지가 부지 규모나 위치, 부지 확보, 검폐 업체와의 협의 등 관련 행정을 지자체가 직접 하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검폐 업체가 부지를 선정해오면 행정적 지원과 비용을 분담하라는 취지인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대왕의 의견대로라면 검폐장 개발 이익이 예타에 반영될 경우 부지 관련 비용도 총 사업비에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이 해결됐다고 보기엔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없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폐장 이전을 위한 검토가 끝난 상황이라고 가정해도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기재부와 KDI가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5호선 연장의 예타, 검폐장 개발 이익을 빼고 결론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이 경우 예타 통과 여부는 각자 상상해 보시죠. 예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예타 통과 올해 안에 늦더라도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신도시 대표 정보 카페 검단신도시 연구소 민원 릴레이 행정 전자서명 동참 요청 검당구의 청라의 대체 소극장 설치 전면 중단 요청
서명 부탁드립니다. 스캇과 함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 많고 탈 많은 동네이지만 미래에 밝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당 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동네 주민이지만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살아가야 할 동네이기에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서명이 밝은 검단 신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같이 서명을 해가지고 검단 신도시에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링크 달아주셨고요. 인천시 서구 신규 소각장 입지 선정의 불공정, 불공평, 불투명한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보세요. 폼 네이버컴. 서명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 완료. 참여했습니다. 리스펙 동참했습니다. 선봉에 서신 것 다시금 감사합니다. 서명 완료입니다. 참여 완료요. 완료했습니다. 완료요. 참여하였습니다. 네. 저도 서명 참여. 서명 완료. 검단 신도시는 젊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서명하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금방 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또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뭉친 검단 신도시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내집깎기 검단 신도시방 검단 우미림84 8억 거래 완료. 함께 날잠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8억 거래됐다네요. 곧 실거래 뜰 겁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후반 서밋 1차 고층 84A 7억 4,300억 거래 완료. 금호 어울림 센트럴 7층 중후반 거래 소식입니다. 근데 네이버 호가는 급매 나오고 호가는 계속 떨어지는 중. 근데 사실상 저는 신검단 중앙역 앞에 힐스테이트 제일풍경채 1차 우미린 클래스 1 있는데 저는 힐스에 삽니다. 근데 84가 9억에 저층 1층인가 내놨다가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9억 밑으로 팔 집들이 여기 제우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2년 있다가 비과세 구간 되면 이제 팔기 시작하겠죠. 근데 저층이 84가 9억이니까 우리는 99 고층이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9억에 팔리기 시작하면 한 10억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뻥소비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싸네요. 신도시 대장인데. 그렇죠. 8이 아니라 9 가야함. 대장이라면 10은 가뿐히 넘겨줘야. 맞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죄송합니다. 대장이라면 10은 넘어야 될 걸로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시세가 안 타네요. 그래도 2년 후에 비과세 끝나고 매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검단 중앙역은 2년 있으면은 9억에서 10억 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저층 1, 2층이 9억 내놨다가 매물 잠깐 한 집 나왔다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밑으로는 팔 사람이 없어요. 우미 8억 근방 거래 몇 건 있고 금호는 전면 고층 7억 후반 거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곧 다시 추가 규제 발표라면 검신 전체가 추억의 가격이 될 듯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지금 가격대는 영영 안 돌아오겠네요.
근데 이것도 좀 심한 것 같아요. 분양가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보면은 그냥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해마다. 그래서 3년 전에 84가 4억 5천이었는데 저 분양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 6억이 넘지 않습니까? 6억이 넘어요. 그럼 이거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분양가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인천이 이렇게 올라가면 서울의 수도는 어떻게 될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서서히 오르는 건 좋은데 너무 급등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내년 봄엔 절대 못 살 가격이네요. 가성비로 따지면 검단이 최고죠. 그래서 임장화 보면 계약하고 가게 된다는 호호. 내년 100일 대잠은 8대, 102 대잠은 9대 봅니다. 지켜봅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가 금보다 비싼 이유가 뭔가요? 자재도 다르고 분양 당시 가격도 약간 다를 거예요. 옆거리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그건 가는 사람 입장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외부에서 볼 때는 내부 인테리어를 많이 따지니 어쩔 수 없다 보고 원래 길 하나라도 차이가 많이 나긴 하죠. 안타깝지만 부동산이 정해주는 게 시세예요. 가두리 근절 위치지만 부동산들하고 싸워봤자 의미도 없고 누가 대장이니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인테리어 들어간 집은 본전을 못 뽑아도 조금 더 쳐주기는 하죠. 근데 솔직히 저도 검단에서 2번 팔아봤지만 호가 대비 낮게 팔리긴 했는데 처음에 우리 집 얼마 정도 맞을까요? 물었을 때 나중에 판 가격과 거의 비슷하긴 하더군요. 결론은 부동산 얘네들이 보는 눈이 일반인들보다 정확하긴 합니다. 우미야 금호 별반 차이 없다고 보는데 현재는 분위기상 어쩔 수가 호호. 뭐 우미가 먼저 리딩하는 게 맞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이또입니다. 심지어 금호는 인천에서 얼마 없는 초품화 입지에 두루 다 갖춘 좋은 입지로 알고 있는데 그쪽 상가 부동산에서 분위기 다 망쳐놨다고 생각하며 들어보니 가두리에 가격 후려치기나 하고 안타깝죠 뭐. 금호 집주인들도 절레절레 하더군요. 더 재밌는 건 우미 상가 쪽 부동산에서 금호 거래를 더 성사시킨다는 거가 넌센스. 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부동산 정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